3강 문제 84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우리가 몇 번까지 할까? 한 137번 정도까지 같이 풀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또 달려보죠. 자, 1와트 세크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정의부터 딱 가지고 해야 됩니다. 1와트 세크, 1와트 초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줄입니다. 1줄. 기억하세요. 1와트 세크가 1줄이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고요. 다음 중 전력량 1와트 아워와 그 의미가 같은 것은, 그럼 한번 잘 보죠. 1와트 세크가 1줄이라고 했어요. 그럼 1와트 아워라고 하는 것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1와트 곱하기 3600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3600초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3600줄이 되겠네요. 3600줄. 답은 4번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5와트 아워는 그럼 몇 줄인가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또 가서 5와트 아워. 자, 5와트 아워는 얼마이냐? 그러면 3600에다가 얼마? 5 곱한 거랑 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아마 18000줄 이렇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해당되게 됩니다. 자, 1kW 아워는 또 몇 줄인가? 여기 가볼까요? 그럼 여기 1와트 아워가 여기 3600줄이었는데 1kW 아워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1000을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600 하나, 둘, 셋 이거 얼마가 됩니까? 360만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3.6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번이 되겠나요? 1번.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어지듯이 여러분들이 하나 1와트 초가 1줄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나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다리미 같은 거, 뭐 전기 장판 같은 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죠. 무슨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답 3번이죠. 이런 원리로 우리가 퓨즈 같은 것을 녹일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전열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느 가정집에서 220V 60W 전등 10개를 20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얼만큼이 되는가?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물어봤는지를 잘 보세요. 킬로와트 아워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와트 곱하기 아워가 얼마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와트가 60W래요. 60W 곱하기 전등이 10개래요. 600이에요. 곱하기 2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600에다가 20시간 하게 되면은 12000이죠. 12000W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12000W 아워가 되는 건데, 이것을 킬로로 바꾸게 되면은 킬로는 공 3개니까 12kW 아워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 90번. 어느 회로에서 2분간 89만 6천 줄의 일을 하였다면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초로 계산되게 돼요. 그래서 한 일이 지금 89만 6천이고 이때 초가 바로 2분이라고 했으니까 120초가 됩니다. 그래서 89만 6천 나누기 120 하게 되면은 7466W. 이제 이걸 킬로와트로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7.4 킬로와트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00V 500W 전열기 100V 전원에 사용했다면 이때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저항값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 저항을 한번 보죠. 일단 여러분 P는 우리가 R분의 V제곱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저항 R값은 어떻게 됩니까? P분의 V제곱이 되어서 P값, 지금 P값이 500W니까, 그리고 전압이 200이니까 자, 이거 제곱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4만 나누기 500 하게 되면 얼마나, 몇 회? 80옴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저항 80옴짜리에다가 이때 100V 전원 사용했다고 합니다. 100V 전원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놓을 수 있죠. R분의 V제곱이니까 100의 제곱 나누기 80 하게 되면 125W가 됩니다. 즉, 여기가 200V의 전원을 사용했을 때는 원래 얼마예요? 500W인데 여기에 100V 사용하게 되면 얼만큼이 된다? 125W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 이제 아까 해설처럼 꼭 그렇게 풀지 않아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전압을 2배 하게 되면 전력은 4배가 돼요. 전압을 반으로 하게 되면 전력은 4분의 1배가 됩니다. 지금 전압이 200에서 100 어때요? 반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500에 4분의 1을 하게 되면 우리가 125W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몇 번? 그래서 1번으로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kW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20분간 사용할 때 발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와트인데 칼로리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1 줄은 0.24 칼로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칼로리가 여러분들 열량이죠. 우리가 뭐 밥 먹었는데 내가 지금 먹은 건 한 50칼로리야. 내가 운동했는데 오늘 100칼로리 정도 운동한 것 같아. 그 칼로리입니다. 그렇죠? 4도CM을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칼로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1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1와트 세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전력량의 단위가 될 수 있고요. 2kW를 20분간 사용했다고 합니다. 2kW를 20분간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자, 열량 H는 0.24 원래 I제곱 RT 이렇게 되는데, I제곱 R이라고 하는 게 P 전력이잖아요. 0.24 곱하기 그러면 P 곱하기 T가 되고, 자, 이거는 0.24 곱하기 P 전력이 지금 2kW니까 2 계산하고 T는 시간 계산해야 되는데 초로 계산했을 때 20분을 초로 계산하게 되면 20 곱하기 60 하게 되면 1200이 되겠네요. 1200 계산하게 되면 전체 열량 구할 수 있습니다. 576 킬로칼로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00V 300W의 전열선의 저항값은 얼마큼이 되는가? 아까 P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R분의 V제곱. 그럼 여기서 R 값은 어떻게 됩니까? R은 P분의 V제곱. P 값이 지금 300이 되고 V 값 전압이 100에 제곱하게 되면은 만 나누기 300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얼마큼 됩니까? 100 나누기 3 해도 되는 거고 33.3 뭐 이렇게 되겠네요. 답 3번. 자, 200V 60W 전구 두 개를 전원의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밝은가? 여러분, 당연히 부하를 직렬로 한 것과 병렬로 한 것 중에 어떤 게 더 밝습니까? 당연히 병렬이 더 밝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구는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더 밝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자, 220V 전원의 두 개의 전구, 자, 50W짜리와 60W짜리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전원이 220V가 있는데, 자, 이때 50W짜리 전구와 60W짜리 전구를 직렬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밝냐? 이 얘기예요. 원래는 60W짜리가 더 밝은 거죠. 그렇죠? 60W짜리가 당연히 더 밝죠. 원래는. 그런데 직렬로 놨을 때는 50W가 더 밝습니다. 자, 낮은 게 더 밝다. 이것까지만 알아두시죠. 네? 뭐라고요? 풀어달라고요? 나는 그렇게 그냥 못 넘어가겠다고 내 승질에는 그래요.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50W짜리 저항을 먼저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60W짜리 저항을 먼저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50W짜리 전구 저항 구하게 되면요 968옴이 되고요 60W짜리 전구의 저항 구하게 되면은 806옴이 됩니다. 그럼 이때 각각 전력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50W짜리는 14.8W, 60W짜리는 12W이기 때문에 50W가 더 밝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이 문제는 푸는 것을 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 보러 가게 되면 60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60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1분당 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풀게 되면은 지쳐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연습지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 중간에 전개 과정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마지막에 결과값이 딱 깔끔하게 나오는데 괜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낮은 것이 더 밝다. 어떻게? 조건은 대신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단상 100V에서 1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의 전압을 10% 증가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전압을 2배로 하게 되면 4배가 되는 거고 지금 10% 하게 되면은 1.1배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1의 제곱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21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즉 1.21배, 즉 100W니까 121W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놓을 수 있죠. 같은 저항 4개를 그림같이 연결하여 A, B 간의 일정 전압을 가했을 때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다 모두 병렬로 연결했을 때가 가장 아까 밝다고 했었어요. 가장 소비 전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굳이 우리가 식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를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여 부하를 최대로 출력하려면 건전지의 내부 저항과 부하의 외부 저항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여기 건전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내부 저항 스몰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저항 라지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가장 크게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해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해당합니다. 그럼 같을 때는 스몰 r과 라지 r이 서로 이렇게 같을 때 우리가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치시게 되면 이 내용만 가지고 10분 이상 설명을 하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밤에 잠 잘 안 오실 때 그거 보시면 바로 잠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보게 되면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부하의 저항이 같을 때, 자 여기 3번 여기 해당되겠죠, 그렇죠? 기전력이 50V, 내부 저항이 50오hm. 자, 기전력이 50V라고 하고 내부 저항이 5ohm인 게 있다. 자, 이때 최대 전력은 얼만큼 되는가? 최대 전력 전달하려면 여기도 5ohm이어야 돼요. 자, 5ohm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최대 전력이 얼만큼이 되는가 계산할 수 있어요.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V 곱하기 I로도 풀 수 있어요. V, 여기에 걸린 양쪽에 걸린 전압이 얼마입니까? 5ohm이니까 50V가 25 걸리게 되니까 25 곱하기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입니까? I는 R분의 V 하게 되면은 전체 저항 10분의 50 하게 되면은 5ohm이니까 25 곱하기 5 하게 되면 얼마예요? 125W가 되겠죠. P는 VI 빼고 뭐 R분의 V제곱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R분의 V제곱 하게 되면 R값 얼마예요? 저항이 5ohm이고 전압이 얼마예요? 25라고요. 25에 제곱하게 되면 이거 125 역시 풀 수 있고요. V 대신 I제곱 R?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 똑같아요. 5의 제곱 곱하기 5 하게 되면 5, 25니까 25 곱하기 해서 125. 자, 어느 식으로 풀어도 다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근데 R분의 V제곱이 가장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4번이 해당되겠죠. 125W가 됩니다. 기전력 120V, 내부 저항 15ohm이 전원이 있다. 여기에 부하를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대 전력 밖에도 얼마예요? 15짜리를 넣어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120V이고 내부 저항이 얼마? 15, 외부 저항이 얼마? 15인 경우에 자, 이때 최대 전력 여기 P는 R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이 되었을 때 R값이 15, 전압이 120이 반씩 나눠지니까 60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6, 3600 나누기 15 하게 되면 이거 얼마큼 나오나요? 240, 답 4번 나오게 됐네요. 240.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으로 옳게 표시한 것은 H는 0.24 I제곱 RT 입에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0.24 I제곱 RT, 0.24 I제곱 RT, 0.24 I제곱 RT 4번이 해당되겠네요. 1칼로리는 약 몇 줄인가? 자, 1줄이 0.24칼로리예요. 그러면은 1칼로리는 0.24 분의 1 하게 되면 되겠네요. 4.18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해당됩니다. 4번이죠. 4번 4.18이니까 4번이죠. 103번 500ohm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마지막에 칼로리 물어보게 되면 입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0.24 그 다음에 I제곱에 RT. 자, 여기 0.24 곱하기 그 다음에 I값이 1의 제곱 R값이 500 시간이 1분이니까 60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올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하게 되면 4번에 7200 나오게 될 겁니다. 자, 2ohm의 저항에 3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를 때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큼인가? 이것도 0.24 곱하기 I제곱 RT, 0.24 I제곱 RT, 0.24 곱하기 I, 3A 제곱 R, 2ohm, 그 다음에 시간 1분이라고 했으니까 60초 계산하게 되면 259칼로리. 답은 3번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500ohm의 저항에 10A의 전류가 2분 동안 흐를 때 뭐라고요? 0.24 뭐라고요? 0.24 뭐라고요? I제곱 RT, 그쵸? 0.24 I제곱 RT 놓을 수 있습니다. 0.24 곱하기 I, 10의 제곱 곱하기 R, 500 곱하기 T, 2분의 60 하게 되면 120초 계산하게 되면 1440kcal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에 해당되겠죠.
자, 저항 25민 전열기로 21.6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려면 5A의 전류를 약 몇 분간 흘려주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다른 식이에요. 그렇죠? 다시 H는 0.24의 I제곱의 RT 이렇게 나왔는데 H를 이미 알려줬어요. 21.6kcal라고 합니다. 21.6kcal. 자는 0.24 곱하기 I 값이 얼마입니까? 5의 제곱 곱하기 R 값이 20 곱하기 T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문제 풀려면은 T는 놓고 요 밑에 있는 거를 그냥 아래에다가 다 이동시켜 버리면 되겠죠. 혹은 그냥 1, 2, 3, 4 있는 걸 하나씩 넣어 보시면 돼요. 1번 3분 넣었다가 2번 5.7분 넣었다가 3번 7.2분 넣었다가 4번 18분 넣게 되면 딱 21.6 나오는 게 이 하나 중에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으면 무조건 25% 확률입니다. 그렇죠? 찍으면 나오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반드시 이 시간의 단위는 뭐다? 시간의 단위는 반드시 분이 아니라 뭐다? 초다. 그러니까 1번 3분을 넣어서 3을 넣는 것이 아니라 180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게 되면은 3분 나오게 되면은 답이 딱 되겠네요. 180초. 답은 1번. 전력 1kW, 효율 80%의 전열기를 이용하여 20도의 물 200리터를 70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얼마큼이 되는가? 여러분 집에서 딱 커피포트 가지고 이제 물 끓였을 때 지금 물의 정상 온도가 20도인데 이거 100도까지 올리는데 즉 80도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물을 1리터 넣었을 때 몇 초가 걸리는가 딱 계산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죠? 심심할 때 그런 거 해보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요 하는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860p t는 cm의 세타라고 하는 건 온도 변화입니다. t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t 값, 이 시간은 얼마큼이 되는가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860에다가 여기 효율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860에다가 p 곱하기 효율 분의 cm의 세타.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전력, 단위는 킬로와트의 단위고요. 그 다음에 에타는 효율이고요. C는 물의 비열 1이고요. M은 물의 질량, 여기 몇 리터라고 했어요? 200리터라고 했고요. 세타는 온도 변화. 지금 20도의 물을 70도까지 50도만큼 온도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860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전력이 1kW니까 1이죠. 효율이 80%니까 0.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 200리터고 비열은 1이니까 그냥 계산 하나만 온도 변화는 50도만큼 70, 120에서 온도 변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대신 조건이 단위가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아까는 우리가 초로 계산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0.24 i제곱 RT 일반적인 t고 여기서는 C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4시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14.5시간. 그러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분으로 나누게 되려면요. 곱하기 60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60 하게 되면은 872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kW의 전열기를 이용하여 10도 물을 46도 온도 변화 얼만큼? 36도만큼 하고 싶을 때 50리터를 가지고 3시간 걸렸다면 효율은 얼만큼이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효율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할 수가 있겠죠. 860, 그 다음에 1kW짜리이고 그 다음에 시간 얼마? 3시간, 그 다음에 물이 50리터, 물의 비열 1, 온도 변화 36을 넣게 되는 거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효율 구할 수가 있겠죠. 70%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0.7 나올 거예요. 곱하기 100% 하게 되면 70%로 놓을 수 있습니다. 2kW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20분 동안 사용할 때 발열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자, H는 0.24의 I제곱 RT인데 이 I제곱 R이 뭐라고 했어요? 내내 P랑 똑같다고 했죠. 자, PT 똑같은 거고 그러면 0.24에다가 곱하기 P, 2 곱하기 T T는 여기서 초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20분이니까 120, 1200초가 되겠죠. 계산할 수 있겠네요. 576kcal. 자, 답은 2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전기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며, 자, 여기는 이제 전기 화학 쪽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기 분해하게 되는데 내가 그 석출량을 많이 얻고 싶게 되면은 전기량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패러데이가 이야기했었죠. 답은 4번이 해당됩니다. 전기분해에 의해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W는 KQ, Q는 전기량이죠. Q는 어떻게 됩니까? IT가 되는 거죠. 전기의 양 하게 되니까 KIT 혹은 KQ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 해당되죠.
전기 분해를 통해서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전기량에 비례하고 화학당량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비례. 답은 1번이 해당되겠네요. 패러데이 법칙에서 화학당량이라고 하는 거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것을 우리가 화학당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 니켈의 원자가는 2이고 원자량은 58.7이다. 이때 화학당량 58.7을 2로 나누게 된 것,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누게 된 것이 화학당량이라고 했었죠. 58 나누기 2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29.35, 답 4번 되려나요? 예. 초사는 용액에 1A 전류를 2시간 동안 흘렸다. 이때의 석출량은 얼마큼 되나? 석출량은 얼마큼이 된다고요? K,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T 이렇게 된다고요. K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화학 당량이에요. 바로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전류 1 곱하기 시간. 여기서도 시간은 반드시 초로 계산합니다. 2시간 곱하기 1초가 3600이니까 3600, 7200초로 곱하게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7.92g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 중 1차 전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1차 전지, 건전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차냐 2차냐. 우리가 술 먹고 밥 먹을 때 1차냐 2차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1차는 밥이고 2차는 뭐예요? 2차는 보통 우리가 술 먹으러 가지. 야 2차 가자 이런 얘기. 그렇죠? 자, 1차는 무엇이냐? 건전지 중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 여러분 시계에 들어가는 수은전지, 옛날에 망간전지 이런 것들은 1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썼다가 또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 노트북 배터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한 번 쓰고 충전해서 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2차는 또 재생해서 또 쓸 수 있는 거. 여기서 1차, 그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뭐냐? 납축전지, 축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에 있는 게 납축전지죠. 이거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니켈 카드뮴 이거 배터리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리튬 이온 이거 많이 쓰는 거죠. 이것도 2, 3, 4는 2차입니다. 1차가 망간 건전지. 이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바로 망간 전지입니다. 재충전이 불가능한 거.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구리를 넣게 되는데 구리판과 아연판 넣게 되는데 양극 플러스극은 무엇이냐? 그게 구리판이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그냥 여러분 구수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구수기 무슨 의미가 있냐? 없어요. 외우기 근데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구리판이랑 아연판 넣게 되면은 구리판이 양극이 되면서 플러스극이 되고 그 다음에 아연판이 마이너스 음극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구수기. 황산구리 전해액에 2개의 구리판을 넣고 이번에는 황산구리에다가 구리판 똑같이 2개 넣었대요. 앞에는 무엇이냐면은 앞에 문제는 지금 묽은 황산에다가 구리 아연판 넣은 건데 지금 황산구리에다가 구리판 똑같이 2개 넣었대요. 그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슨 현상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양극은 산소가 발생하고 음극은 구리판이 두터워진다고 했어요. 이온이 구리판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구리판이 더 두꺼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번 구리판이 두꺼워진다. 납축전지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황산 사용하게 되죠. 1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황산. 황산인데 그냥 뭐 순도가 아주 높은 것이 아니라 묽은 황산. 조금 묽게 만든 거. 자, 납축전지의 양극의 재료는 무엇인가? 양극의 재료는 PbO2를 놓을 수 있고요. 이산화납이죠. 다음은 연축전지, 연이 납연자입니다. 납축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축전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황산을 물에 섞어서 비중이 1.2에서 1.3 정도로 한다. 방전자로 한 개 1.8V고 방전전류, 방전시간 다 묻게 되는데 PbSO4가 아니라 PbO2가 아니라 PbO2가 됩니다. 이산화납이 되고 그 다음에 음극은 PbSO4가 아니라 Pb 그냥 납이 됩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2차 전지의 대표적인 납축전지가 있다.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거. 전해액으로 비중이 얼마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무엇을 사용하게 되는가? 우리가 뭐 사용한다 했어? 묽은 황산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비중은 1.23에서 1.26 정도가 되게 됩니다. 1.2에서 한 1.3 정도 들어가는 범위가 바로 4번에 해당되겠죠.
전지에 관한 사항이다. 감극제는 어떤 작용을 맡게 하는가? 건전지 사용하다가 두 가지 이제 잘못된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분극 현상이라고 이제 놓을 수가 있는데 그 분극 현상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감극제라고 하는 재료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극제는 분극 작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다른 작용으로서 안 좋은 걸로 국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국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불순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은 도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답은 분극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극제를 넣게 되는 겁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양극에 쓰이는 재료는 무엇인가 물어봅시다. 양극에 쓰이는 재료 산화니켈이라고 되어 있고요. 망간건전지의 양극으로 무엇을 사용하게 되는가? 망간건전지 여러분 이렇게 배터리 옛날에 들어간 거 이렇게 생긴 거 1.5V짜리 여기 이제 안에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안에가 어떤 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탄소 막대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3번 탄소 막대입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는 무엇인가? 여기서 2차 전지 뭐예요? 니켈 카드뮴 전지 4번. 1A/h는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A/h라고 하는 것은 1A를 1시간 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A 곱하기 1시간은 3600초라고 하는 거죠. 3600초. 자, 계산하게 되면 이거 얼마? 3600 쿨롱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에 해당되겠죠. 자, 5A의 전류로 10시간을 사용하는 전지의 용량은 얼만큼이 되겠는가? 암페아 아워라고 하는 것은 암페아 곱하기 시간이에요. 5A 곱하기 시간 10시간 해보세요. 곱하기만 하면 돼요. 5 곱하기 10 얼마? 50. 50이라고 하는 것은 5A로 10시간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1A로는 몇 시간? 50시간 사용할 수 있다. 50A로는 몇 시간? 1시간 사용할 수 있다. 25A로는 2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30Ah 용량의 배터리 2개를 병렬로 사용하여 전격 전류 2A의 부하의 전류 공급하였다. 사용 가능한 시간 30짜리 2개니까 60이죠. 60이면은 2 곱하기 얼마가 60이 됩니까? 2 곱하기 30이 되겠죠. 답은 2번이 해당되는 겁니다. 30. 규격이 같은 축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축전지 2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자,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건전지 2개 병렬로 놓게 되면 전압은 안 바뀝니다. 대신 용량이 2배가 되는 것이죠. 전압은 불변, 용량은 2배. 답은 4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인 전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외부 저항 4.5ohm을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기전력 1.5V가 10개니까 15V. 내부 저항 0.2가 10개니까 2ohm. 자, 여기다가 외부 저항 4.5짜리를 넣게 되면은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I는 R분의 V, R분의 6.5분의 V 15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6이 2.3? 2.3 정도 나오나요? 2.3? 답 2.3A 정도 나오게 되네요. 답은 2.3A.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게 되면은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된다. 자, 서로 다른 금속 이렇게 딱 놓고서 여기다 전기 집어넣게 되면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나온다. 이거 전기 냉장고의 역할, 전자냉장고의 역할이라고 했죠. 전자냉장고는 무슨 효과? 펠티의 효과. 펠티의 냉장고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펠티의 냉장고. 다른 현상. 자, 이제 온도 변화를 주게 되면 기전력이 흐르는 현상은 우리가 제백과라고 했었죠.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차를 두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 이거 뭐예요? 온도차를 줬더니 기전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아까 펠티에는 기전력을 줬더니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거. 이거는 온도 변화를 줬더니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 이건 제백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입니다. 그렇죠? 다른 문제에서는 또 그냥 동일한 금속 이렇게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종류의 금속 접합부에 전류를 흘렸더니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전기를 흘렸더니 온도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효과? 3번의 펠티 효과. 자, 열전대는 무슨 효과를 사용한 것인가? 열전대는 온도가 생겼을 때 저항값이 바뀌는 거, 기전력이 바뀌는 거니까 무슨 효과? 제백 효과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온도계의 동작 원리에서 제백 효과를 이용한 온도계는 무엇입니까? 열전 온도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 중에서 막 찜질방 같은데 막 불가마 이런 데다가 넣는 온도계 있잖아요. 아니면 기름 온도 같은 거 재는 거. 일반 수은 온도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열전 온도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금속을 넣고서 그 금속의 서로 다른 온도 변화에 따른 기전력의 차이를 읽어서 센싱해서 저 온도를 다시 체크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137번까지 풀고 다시 한번 뒤에 이제 정전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